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채가 진짜 폭증 상태네요. 이제 오늘 한 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숨은 자영업자 부채가 369조 1년 사이에 8조가 폭증을 한 겁니다.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업 낭떠러지로 여러분들 자영업자 빚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12, 13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겁니다. 빚이 부채가 2012년도에 149조 원이 369조 원이 된 겁니다. 이것도 조금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엄청난 여름 증가죠. 그러니까 한 12년 사이에 100조가 는 겁니다. 100조가. 부가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내수형 산업인 자영업에 10한 2, 3년 사이에 100조 이상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된 겁니다. 이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할지 뭐 탕감해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지 결국 이제 납세자한테 전가를 시키겠지만 이거 보면 뭐 저도 이거 보고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빚이 2016년도에 178조에서 점점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게 2016년부터 거의 뭐 한 100조가 늘어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한 10년 정도 되면은 100조가 더 늘겠네요. 이제 부실이 늘어나니까 여기 보시면은 5대 은행 업종별 부실 대출 이 부실이 다 늘어나는 겁니다. 부동산업 급속히 늘어났습니까? 이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여러분들 그 대출이 2022년도에 2049억에서 2025년도에 7428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부동산업이. 도소매업도 여러분들 도소매업은 2591억에서 8666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빚을 못 갚는 겁니다. 3개월 연차니까. 3개월 연차면 뭐 갚을 가능성이 낮은 거죠. 아마 이제 내수가 워낙 침체가 되니까 결국은 돈을 번다는 것이 거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없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돼 가는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빚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의 부채 상황입니다. 대략 본 겁니다. 대략. 가계부채가 전체보증금 100조를 제외하게 되면 2000조입니다. 기업부채가 3000조, 정부부채에서 연금 같은 거 연금 충당금을 제외하게 되면 1200조.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한국의 부채가 6200조입니다. 6200조.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포함이 돼야 되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전체 보증금 1000조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국가가 이제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연금 충당 부채 한 2, 3천조가 포함이 돼야 되죠. 진짜 한국이 갖고 있는 부채는 이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 더하기 1000조 전체 보증금 1000조 속한 겁니다. 기업부채가 3000조 정부부채가 3200조니까 1200조에서 여러분들 대략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에서 정부가 약속한 부채 규모가 2000조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9200조 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채는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이 사이에 1경을 넘었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부채가 1경을 넘었는 겁니다. 1경. 한국의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의 총부채가 1경을 그냥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1경은 넘어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제로 성장이 거의 눈앞에 있는 거죠. 이 성장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거래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갑에 이런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뭐를. 한국의 부채가 1경 수준에 지금 다가가는 겁니다. 1경 수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얼마 안 걸려서 1경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뭐 깝깝하죠. 한국의 성장률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항상
모든 조직이나 나라는 좋았던 시절이 있는 겁니다. 좋았던 시절이. 좋았던 시절이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멈춰보기 위해서 새 정부가 노력을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또 다른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현장 럽포 기사가 하나 올라 있네요.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제 회를 이렇게 파는 18년차 음력 18년차입니다. 18년차 되는 부분을 심층 인터뷰를 해가 여러분들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고 현장에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체득하는 걸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통계 자료보다도 더 여러분들 현실감이 있는 거죠. 하루 600만 원 번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대략 2016년 무렵이라고. 한국 경제는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 외환위기가 끝나고 외환위기 때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있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번 사건이 바로 중국 특수였죠. 그게 한 15년 정도 지속됩니다. 중국 특수는 중국 산업이 한참 이렇게 부상하면서 마침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중국에게 중간재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에게. 그게 한 15년 정도 번 겁니다. 15년 정도.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대개 소재 부품을 팔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대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뭐 가깝게는 한 2020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대한민국에 조기 유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엄청난 돈을 부모들이 여러분 투입해 가지고 그만큼 구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18년입니다. 18년. 예.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것처럼 정직한 경기 지표가 없는 거죠.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만큼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예 사람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정확히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노량진 횟집에 왜 안 찾아오냐. 지갑이 얇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생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갑이 문제입니다. 생선에는 사실 주머니 사정이 찾아야 좋아야 오는 게 아닙니까.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돈이 여러분들 돈벌이가 기업들이 시원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목숨을 걸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충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그게 피크가 2016년이었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사가. 그냥 현금을 내고 줄을 서서 노량진 횟집이 이런 장사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6년이 피크입니다.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2016년에 하루 매출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여러분들 정말 귀한 교훈이라는 것이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만사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이런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있어 저렇게 잘 팔리는 저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오래.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 만물은 유전하고 그리고 좋은 날들은 오래 안 간다. 좋은 날을 연장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거죠. 2016년이 피크라는 겁니다. 여기 이름들 뭐 어느 경제학자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 말씀이. 수요 자체가 없습니다. 디맨드가 없다는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통구조도 변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마트 회코너라든지 이런 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 대한민국의 조기 유학 붐은 중국 특수하고도 물려 있고 외환위기 때 약간의 구조조정하고도 물려 있고 그런 겁니다. 좋은 시절이 오기가 참 이제 어렵다는 거죠. 나라는 늙어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저마다 국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다부지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제가 자주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처럼 지금 AI가 발전하는 그런 상승 속도를 미뤄보게 되면은 화이트 칼라도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은 한국이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자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노량진 횟집의 18년차 업력을 갖고 있는 분의 말씀을 보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